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시진핑이라고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시진핑 비트코인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미중 무역 전쟁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뉴스를 통해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얘기들이 좀 활발하게 오가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윤성 디핀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24일이었죠. 중국 경제 어떤 돌파구로 블록체인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26일부터 막 날아갔다가 좀 변동성이 커졌는데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블록체인 얘기가 나온 거를 얼마나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가장 어떤 암호화폐 발행이라든지 ICO라고 하죠. 그런 부분 아니면 거래소 이런 산업이 전면적으로 이제 중지가 돼 있고 법적으로도 가장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그런 국가인데 그런 국가의 수장인 시진핑 주석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지금 국내에서는 비트코인만 급등을 했지 다른 코인들은 이렇게 따라 붙거나 그런 게 아닌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중국 유저들의 기반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일명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는 그런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업에서 보는 입장에서 너무 이제 한국만 조금 이런 어떤 암호화폐 시장이 좀 침체돼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체감적으로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이번 시진핑의 입에서 나왔던 그런 발언 이후로 중국이 그 전에도 좀 뜨거웠던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날개를 달면서 어떤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로 또 더욱더 발돋움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참 어떤 산업이든 간에 중국 정부 측에서 한번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엄청난 속도로 또 따라 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계속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얘기를 듣다 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후속으로 나왔던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중국 인민은행이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보증하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와는 차원이 다르다. 또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블록체인의 강점이자 장점 중에 하나가 탈중앙화라는 건데 이건 오히려 중앙화를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강력한 중앙화인데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활성화가 되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장점은 이 체인을 통해서 서로 장부를 공유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중앙은행이라든지 중앙기관이 통제를 했었을 때의 어떤 단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단점화를 어떤 커버를 하고자 나왔던 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데 암호화폐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 코인을 발행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리브라와 이제 어떤 중국 기반의 어떤 정부에 발행하는 코인 이런 것들을 보면 리브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탈중앙화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화도 또 어느 정도는 또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인민은행이 중심으로 했던 어떤 코인에 대한 발행도 사실 중앙화가 돼 있는데 어떻게 봤었을 때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탈중앙화와 이번의 부분은 사실은 약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탈중앙화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특히나 지금 뭐냐면 과거에 탈중앙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이 토큰을 사용하면서 되는 건데 지금 나오고자 하는 어떤 인민은행의 코인이라든지 리브라 같은 경우는 거의 기존에 있었던 금융의 화폐를 자기들이 이제 주도권을 끌고 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운영권은 이제 중앙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지급 보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이제 작은 회사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급 보증 너희들이 과연 할까라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번에 리브라나 중국 인민은행이 왜 그러냐? 글로벌 최고의 이제 어떤 기업들 또 G2 국가가 지급 보증해 주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 기반이 있지만 페이스북보다도 오히려 중국의 인민은행이 갖고 왔었을 때 더욱더 어떤 보증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리브라도 지급 보증 관련해서 계속 어필하는 것이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중국은 아예 중앙은행이 보증을 해준다니까 여기에 대한 강점을 다시 한번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를 봤을 때
어떤 중국 안에서의 블록체인 산업, 여기에 가상화폐 산업까지 조금 더 활성화를 띠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동안 워낙 조금 말 그대로 침체기가 좀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부분이 좀 탄력을 받기 시작했냐면 뭐 비트코인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떨어지다 언제부터 한 번씩 거래량을 주면서 상승했었냐면 결국은 리브라의 백서의 공개 이날 이후로 한 번쯤은 상승을 보여줬었고 이번에 중국 인민은행 또 시진핑 주석 또 중국 쪽에서 수뇌부들의 어떤 발언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은 좀 작은 규모의 그런 스타트업이 끌고 갔던 산업을 이제는 이제 글로벌 리더들 또 글로벌 거대 공룡들이 이제 끌고 가기 때문에 기존과도 차원이 다른 양상. 또 한 가지는 우리 뭐 코인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투자의 한 가지 맥으로 보지 우리 실생활하고는 아직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 인민은행에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어떤 화폐라든지 어떤 이용 수단으로서 강력하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판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먼 미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브라가 있기 전까지는 미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연준에서도 딱히 별다른 입장을 안 내놨었는데 네. 리브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화폐 시장 자체가 가상화폐로 옮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네, 굉장히 진일보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업에서도 리브라 백스 나온 뒤에 좀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기존에서는 미국은 SEC라고 해서 이제 이쪽에 정부 기관에서 조금씩 눌러주면서 좀 갔었는데 리브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 뭐 미국에 제한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뭐 유저 수가 수십억 명이 쓰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에서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이 또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청문회에서도 계속 얼마 전에 뭐 저크버그도 나오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게 이제 신뢰성을 줄 수 있냐라고 길들이는 반면에 또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정부 주도에서 치고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제재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 또 어떤 암호화폐라고 하면 달러 시대에서 좀 넘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어떤 순간에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태됐다고 하면 달러 갖고 지금까지 미국이 예. 전 세계 뭐 최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렸지만 그 다음 세대는 또 아닐 수 있다는 공포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경쟁 심리도 상당히 볼 관전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미국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탈중앙화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좀 번거롭고 그렇죠. 사실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 정부 측에서도 그래서 리브라에 대한 개시를 계속 좀 압박을 하고 그렇죠. 있는 이유기도 예, 하고 예, 예.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G2 국가의 경쟁 국가 그렇죠. 중국에서 갑자기 예.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래서 미국도 좀 더 빠르게 개방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신경을 많이 쓸 거고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을 가보면 결국은 이런 가상화폐를 결국은 뭐냐면 돈을 이제 주고받는 게 가장 핵심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가 뭐 QR 코드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뭐 공유 플랫폼도 잘 돼 있고 지금 뭐 웹 기반이 아니라 바로 모바일 기반 넘어가면서 사실은 미국보다도 중국 같은 경우가 IT라든지 이런 부분이 깔려 있고 여기가 왜 이렇게 빨리 갔냐면 정부 주도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그런 좀 무서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대로 넘어가면서도 위안화의 사용보다도 달러가 월등하게 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 뭐 1대1을 통해서도 위안화 쓰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승기를 잡고자 해서 정부 주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는 그동안은 좀 하지 마. 잘해. 그리고 우리 통제권 안에서 들어가라고 했지만 이제는 리브라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분명히 어떤 합의점, 타협점 또 리브라와 어떻게 함께 가서 윈윈을 할 수 있고 중국을 어떻게 하면 견제할 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논의가 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정부나 또 중앙은행에서 또 얼마나 빠르게 개방화 혹은 제도 완화를 시켜줄지 한번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탄력적인 속도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그중에서 비트코인 얘기해보도록 하죠. 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뭐 40% 급등. 그렇죠.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에 그칠 수 있겠으나 네네.
그리고 워낙 오르고 떨어짐이 심하니까. 네. 근데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의 흐름은 지금까지는 정말 고생이 많았다. 비트코인한테 또 그 외에 코인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점차적으로 기존하고는 좀 사이즈가 많이 달라지고 또 글로벌 거대 공룡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코인 시장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 또 그런 블록체인을 활용했던 시장 자체가 결국 실생활에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뭐 갤럭시 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콘이라는 포인트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발행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해외 쪽 거래소들과의 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좀 침체기였던 거 결국은 어떤 뭐 투기 수단으로서는 뭐 용인을 하되 이것이 과연 우리 수단에 영향을 줄까라고 했지만 분명히 그 암호화폐가 나왔던 거는 기존의 어떤 그 은행 중심의 어떤 서비스, 우리 뭐 해외 쪽에서 돈을 송금하려고 해도 굉장한 수수료를 좀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간편하게 뭐 클릭 한 번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어떤 탈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중앙은행들의 어떤 단점을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지금 보면 금융에 소외돼 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리브라가 탄생했던 배경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금융 쪽에서 어떤 좀 낙후게 돼 있는 그런 국가들 차원에서도 상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상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남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좀 불안하면서 자국 통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자국 국민들이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치의 수단으로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어떤 통화나 송금 수신 여기에 대한 수단으로서 자리를 매긴 할수록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좀 활력을 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상화폐 얘기를 했으니까 짧게 한 10초 정도만 네네. 투자 시 유의사항 한마디만 예. 해주시죠. 네, 우선은 뭐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 온라인 상에 있는 어떤 숫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잘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뉴스가 나왔기에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전망들 들어봤습니다. 정윤성 디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투자 전략과 뉴스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